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이, 누군가에게는 남겨진 무거운 책임이, 또 누군가에게는 이해받지 못하는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혼자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삶을 조금 더 오래 살아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도 누군가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 책임 속에서도 누군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었으며, 그 슬픔 속에서도 누군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그 진실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누군가의 메모리 속에서. 72살 되던 해봄, 나는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50대부터 시작된 사업 실패는 결국 집까지 빼앗아갔고, 60대는 작은 월세방에서 연명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벌써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미국에서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내게 남은 것이라곤 주름진 얼굴과 힘없는 두 손뿐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유난히 좋았습니다. 봄바람이 나를 밖으로 불러냈고, 나는 발걸음이 가는 대로 골목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작은 카페 앞에 멈춰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 속에는 나 같은 외로운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와 가족과 연인과 함께요. 나는 그 풍경 속에서 내 자리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내 옛날 직장의 후배였습니다. 박준호. 30도 안 되는 젊은 날 나는 그 아이에게 영업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서툰 그 아이는 내 품에서 능숙한 영업사원으로 자라났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계셨어요? 그 아이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로 나를 안았습니다. 몇 해 만이에요? 정말 반가워요. 나는 그 따뜻한 포옹 속에서 며칠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카페에 앉았고, 그 아이는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결혼했고 아이도 생겼으며 지금은 팀장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아이는 내게 물었습니다. 과장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순간 나는 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치욕스러운 실패, 외로운 노년, 남겨진 우울함.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밝은 얼굴을 가진 후배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후배는 알았던 모양입니다. 내 말 없는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과장님의 가르침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과장님이 저를 믿어주셨고, 저를 칭찬해 주셨고,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저는 절대 그걸 잊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과장님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치 있는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그렇게 깊이 새겨져 있었다니요. 내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심은 씨앗이 자라나 꽃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40 중반, 나는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회사에서는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필요 없어졌으며, 친구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빴습니다. 주말 오후면 나는 혼자가 되었고, 그 혼자임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과제로 가족 인터뷰를 한다며 나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게 뭘 물어봐야 할 게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진지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아빠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예요? 예상 밖의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많은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실업의 시간, 사업 실패의 시간, 자신감을 잃었던 그 모든 시간들. 나는 그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30 중반의 직장을 잃었었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 너희 엄마는 좋은 말로 격려해 주었고, 너희들은 아무 말 없이 아빠를 믿어줬어. 그 믿음이 없었으면 아빠는 일어날 수 없었을 거야. 그 딸이 다음날 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선생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딸이 발표한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발표에서 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힘들 때 우리 엄마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어서 아빠는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절대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도 우리 아빠가 있어서 여기 있고 제 아빠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능해 보였던 그 시간에도 내 가족은 나를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웃의 손길. 60이 되던 해 나는 큰 병에 걸렸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했고 회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밤샘을 반복했고 아이들은 병원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나를 간호해 줄 사람이 필요했고 간단한 집안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옆집에 살던 이모님이 나타났습니다. 나와 인사한 지 고작 3달 정도 되었던 분입니다. 그분은 말없이 내 집의 문을 열었고 밥을 지었고 빨래를 정렬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감사를 표현하려 했지만 그분은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 늙은이들끼리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도와야 누가 도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꼈던 그 외로움은 사실 온 동네 수백 개의 창 뒤에 나와 같은 외로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내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나는 회복되었고 그 이후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옆집 이모님이 아플 때 밥을 해주었고 아래층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렇게 나눔은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누군가 도와준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전화 너머의 목소리. 70이 넘은 지금 나는 매주 아들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은 항상 바쁩니다. 회사 일이 많고 아이들 학교 일도 많습니다. 때로 나는 그 아들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 내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병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대수술이 필요했고 회복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회사 일을 모두 미루고 중요한 회의를 취소하고 아버지를 보러 왔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 엄마도 일어날 거고 내가 여기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들이 자신의 삶에 바빴다고 생각했는지, 내가 얼마나 아들에게서 멀어졌다고 느꼈는지. 하지만 위급한 순간 아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왔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매주 월요일 오후 아들의 전화는 내게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멀리 있어도 바빠도 아들은 나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꽃을 주고받으며. 어느 봄 나는 베란다에 화분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기르고 싶었습니다. 작은 화분부터 시작했고 어제 그걸 보던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꽃을 기르세요? 내가 대답할 틈도 없이 손녀는 계속했습니다. 내일 할아버지 생신인데 내가 할아버지를 위해 새로운 화분을 사올게요. 며칠 뒤 손녀는 정말로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작지만 정성스러운 화분이었습니다. 그것을 받는 순간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화분을 베란다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면서 나는 생각합니다. 이 꽃이 피는 것도 내가 물을 주기 때문이지만 이 꽃이 내게로 온 것은 손녀가 내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기억, 누군가의 사랑. 그것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편지 속의 목소리. 나는 요즘 핸드폰을 잘 못합니다. 아들은 자꾸 메시지를 보내오지만 나는 그걸 읽는데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지난달 손자가 보낸 편지는 달랐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눌러서 쓴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학교 축제에서 1등 상을 받았어요. 엄마는 할아버지가 봤으면 좋겠대요. 할아버지, 나 기억해요? 할아버지는 내가 작을 때 날 업어주셨어.
그때 할아버지는 나보다 큰 사람이었어. 지금도 할아버지는 내게 큰 사람이에요. 그 편지를 읽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작아졌다고 생각했던 순간도 나는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큰 사람이었다는 것을, 내가 필요 없다고 느꼈던 순간도 누군가는 나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들은 사실 오산이었습니다. 맺은 말 혼자가 아니었다는 발견.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외로움을 만납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 역할을 잃은 것 같은 외로움,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그 순간들에 우리는 혼자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잠시 멈추고 돌아보세요. 당신 뒤에는 누가 있나요?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당신을 도와주려는 손길이 있나요? 당신이 만약 지금 혼자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혼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변을 살펴보세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생각하며 웃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화분에 물을 주는 손녀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잊지 않고 있는 제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은 누군가의 마음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넨 손길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마음에 은은히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을 믿으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걱정해주는 그 목소리를 들으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그 손을 잡으세요. 당신이 심은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바라보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필요로 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사랑합니다.